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자, 부시 프레스 유닛, 부시를 압입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하나하나 설계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시 프레스 유닛은요, 자, 이 프레임의 제일 위에 있는 탑 프레임에 조립이 됩니다. 상부에 이렇게 조립이 되면서요, 조립이 되면서 여기에 이 장치가 설치되면서 이 장치에는 이 부시를 압입하기 위한 부품과 여러가지 구매품들을 조합해서 또 설계를 하겠죠. 설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현재 보이는 도면들, 평면도라든지 정면도, 우측면도에 대한 도면을 전체를 가지고 또 설계를 하기란 여러분들이 보기엔 또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필요한 부분들을 왼쪽에 또 하나 복사한 후에 복사를 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자, 여기 도면들에 옮겨주면 되는 거죠. 설계된 장치는 옮겨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필요한 도면들은 상부 프레임과 그리고 포스트, 측면도도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 파레트에 대한 부분은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서 설계를 할 거예요. 평면도 같은 경우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상부 프레임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파레트에 대한 센터에 대한 위치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그대로 설계를 하면 되겠죠. 설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품들을요, 전체를 하나 복사 후에 옆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자, 평면도는 분해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하나씩 지워주고요. 지워줍니다. 파레트 리프트도 삭제. 자, 파레트도 우선 삭제를 해볼까요? 삭제. 부시, 그리고 워크도 삭제. 그 외의 부품들은 다 삭제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헷갈리기만 할 테니까요. 자, 삭제 후에 베이스 프레임도 삭제. 그러면은 자, 여기에 십자선에 있는 이 위치가 부시가 조립되는 센터 지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면 돼요.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탑 프레임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정면도 같은 경우는 자, 정면도도 분해 후에 필요 없는 구간들은 다 부품들은 다 삭제를 할게요. 아래는 다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우선. 그리고 우측면도도요,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 자, 이렇게 삭제 후에 자, 도면들을 좀 모을게요. 모아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게 자, 이렇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 돼요. 이렇게만 배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파레트가 3mm만큼 들린 상태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요. 그쵸? 리프트가 상승한 상태에서 이 부시를 압입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컨베어의 롤러에 손상이 없게 우리가 설계를 한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 측면도에 대한 파레트도 자, 위치가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파레트의 하부에 대한 부분이 이 선과 일치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3mm만큼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텐데, 시즌 3까지는 우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 12번 항목에 대한 부분에서 자, 두 번째 항목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완료가 되었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완료가 되었던 부분들은요, 자, 치소선을 추가를 해서 하나씩 지워 나가는 게 또 설계하는 재미겠죠. 그리고 시즌 4에서는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요, 자, 1번에 대한 항목 압입력이 최소 100kg에 대한 100kg 포스에 대한 힘으로 자, 부시를 압입해라, 눌러라,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14번 항목도 당연히 우리가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적용할 겁니다. 동작을 한다면은, 부품들이 동작을 하면은 자, 이 센서를 이용해서 동작을 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자, 15번 항목, 요번에 이제 시즌4에서 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압입 장치는, 부시를 압입하는 장치는요, 항상 일정한 위치에서 압입 완료할 것이라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요, 설계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먼저 해볼 부품은요, 설계를 해볼 부품은
자,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부품입니다. 명칭만 봐도 어때요? 명칭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저희가 시즌 3에서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부품이 하나 있었죠. 자, 이 부품은 어떤 역할을 했죠? 이 부품의 팔레트에 대한 리프트를 장치들이 전체가 다 조립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쵸? 자, 이런 부품이었죠. 바닥에 이런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전체가 다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 플레이트만 분해를 한다면, 볼트를 푼다면은 이 전체에 대한 유닛은 위쪽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도 자, 요번에 설계하는 부품도 장치도요. 자, 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모든 부품들이 조립이 될 거예요.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치가 하나의 묶음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이 장치는요. 자, 이 부시 프레스 유닛이라는 장치는 이 상부 프레임, 탑 프레임에 조립이 돼요. 조립이 되는데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은요. 자, 현재 제 생각에는 자, 위쪽에 이런 플레이트를 깔아서 자, 이 플레이트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카운터 보링이라든지 홀을 이용해서 이 탑 프레임과 서로 엮어준다면은 움직임이 없겠죠.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다른 장치들이 조립이 되고 하면서 이 플레이트만 분해를 한다면 전체 유닛이 한 번에 다 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를 먼저 설계를 할 텐데, 자,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상부에 제가 조립한다 했죠. 자,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이 탑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반 구조형 아벤 강제로 여러 개의 철판들이 엮어지면서 어때요? 용접을 다 했습니다. 용접을 하면서 이 철판은 어떻습니까? 도면상으로는 어때요? 수평하죠. 반듯하게 수평합니다만은요. 실제로 이 소재가 그대로 있는 두께를 그대로 사용해서 용접을 하고 한다면은 이 소재에 대한 표면은요. 이렇게 반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가 붙는 하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은 가공을 한다 했죠. 가공을 합니다. 당연히 가공을 해야지만이 이 부분이 평평하게 조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탑프레임이 도면처럼 수평하게 이루어지게끔 조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 우리가 베이스 플레이트를 조립을 하는데 이 판 윗판은 어때요? 이 윗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용접을 했기 때문에 표면이 울퉁불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판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는 판이 보면은 반듯하게 보이지만은요, 실제로 손으로 한번 쓱 훑어보면은 울퉁불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평평하지 않고 수평하지 않다 그러면 이 베이스 플레이트는 조립을 한다면은 이렇게 삐뚤어지게 조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삐뚤어지게 보이게끔 조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장치가 부시 프레스를 하는 장치가 이 부시를 반듯하게 수직한 상태에서 압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위에 판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압입하는 장치도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지게끔 압입을 한다면 이 부시는 어때요? 직선으로 내려오는 압입하는 장치가 직선으로 내려온다, 기울어지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 부시도 당연히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압입이 되겠죠. 그러면 압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립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 부분에 부분적으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요. 자, 이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붙는 장치가 반듯하게 수직하게 조립이 될 수 있게끔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해서 우리가 도면과 같이 반듯하게 우리가 설 수 있게끔 수직하게 수평하게 조립이 될 수 있게끔 가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요, 자,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한 크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죠. 다른 부품들이 또 설계가 되면서 형상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우선 자, 윗판에 대한 부분에 라인 명령어로 자, 선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이 판에 대한 두께는요, 두께 같은 경우는 자, 20T로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도 저희가 20T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상판도 20T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장치에 대한 부분은 누르는 힘이 100kg밖에 안 됩니다. 적은 양이죠. 적은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을 20T로 하더라도 좀 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T를 하든지 이렇게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자, 저는 20T로 해서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선을 옵셋 명령으로 20T만큼에 대한 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선은 어때요? 20T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수직한 센터를 기준으로, 자, 이 위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센터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준으로 좌우로 저 크기를 임의로, 자, 250만큼에 대한 옵셋 명령으로 250만큼 이렇게 좌우로 벌려 볼게요. 일단 그런 다음, 자, 필렛 명령으로 반지름을 0으로 한 후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자, 250에 대한 500이죠. 반반이 250이니까 전체는 500입니다. 500에 대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철판에 대한 두께가 20T에 대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블록 명령으로 우선은 블록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용접을 했기 때문에 원 소재에 대한 두께의 표면에는 울퉁불퉁은 하다 했죠. 변형도 가지만, 용접에 의해서 변형도 가지만은 기본적인 소재 자체가 완전하게 평평하진 않다는 거죠. 손으로 만져보면 좀 울퉁불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표면에 대한 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조립되는 구간은,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조립되는 구간은 이렇게 깎아내면서 위에서 밑으로 이런 부분을 깎아내면서 반듯하게 가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조립되는 부분은 이렇게 반듯하게 가공을 해서 우리가 반듯하게 조립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깊이에 대한 가공은요,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깊이가 이 가공하는 면이 너무 작다면 또 가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라인 명령으로, 자, 1mm만큼에 대한 구간으로 이렇게 제가 선을 그려 볼게요. 그러면 1mm 구간으로 이렇게 가공을 했죠. 깊이를 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 1mm에 대한 부분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1mm를 넘어간다면은, 자, 깎이는 부분도 있고 깎이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실제로 판이 이렇게 가다가 2mm만큼 파졌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 부분은 깎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mm에서 3mm를 가공을 해요. 이런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이 후레임이 좀 많이 큰 편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자, 이런 구간이 크면 클수록 변형도 많이 가죠.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깊이는요, 제가 우선은 3mm에 대한 깊이로 가공을 할 겁니다. 2mm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mm에 대한 깊이로 이렇게 가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총 3mm가 되죠.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으로 여기까지 연장. 자, 여기까지 연장. 그리고 이 선들은 어때요? 숨은 선이 되는 거죠. 숨은 선입니다. 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자, 이 판에서, 상판에 있는 부분에서요, 자, 이 특정 구간만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쳐다본다면 어때요? 깊이만큼, 3mm만큼 깊이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쵸? 위에서 쳐다본다면 보이지 않는 선이겠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숨은 선이고요. 그리고 이 판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크기로 가공을 하기는 어려워요. 공차를 맞춰서 또 가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줄 거예요. 좌우로 여유를 주면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린다면요, 자,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자, 이 후레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공에 의해서, 맞춤핀에 의해서 다 조립이 되게끔 되어 있죠. 도면상은 라인 명령으로 이 센터가 그려보면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쵸? 맞아 떨어지겠죠. 하지만 실제로 가공을 해서 조립을 한다면은 가공에 대한 공차가 있기 때문에, 공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조립을 하다 보면은요, 자, 이 위에 대한 센터가 이 센터에서 조금 이렇게 틀어지게 조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립이 될 가망성이 많아요. 좌우로 평면상에 봤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틀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센터가 정확하게 도면상과 다르게 미세하게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많은 양이 이렇게 틀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조립을 하기 위한 장치를 조립한다면은 이 플레이트를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또
맞춤핀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를 고정시킨다면 이 판은 어때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부품들이 포스트라든지 이런 탑프레임이 조립되면서 가공에 대한 공차 때문에 센터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맞춤핀을 해서 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고정이 되어 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수직하게 이 센터를 정확하게 위치하면서 이 부시를 압입을 해야 되는데 센터가 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 되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는요, 자, 파레트 리프트와는 좀 다르게, 파레트 리프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맞춤핀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죠. 맞춤핀에 의해서 고정을 시켰지만 상판에 대한 부분은요, 상판에 있는 이 조립되는 부품은 우리가 조정을 해서 이 센터를 맞출 수 있게끔 설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는 흔들어 먹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세팅을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품들이 조합돼서 조립되다 보면 이런 공차에 의해서 누적 공차 때문에 센터가 도면과 다르게 틀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런 부분은 특정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흔들어서 센터를 맞추게끔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 어때요? 현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은 이런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게 흔들어서 조정할 수 있게 센터를 맞출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또 부분들이 설계되면서 맞춰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선은 도면상으로는 반듯하게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자, 이 부품이 자, 아래로 조립이 된다면 자, 이렇게 조립이 되겠죠. 3mm만큼 내려왔어요. 그쵸?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외곽에 대한 공차를 유지하면서 조립한다면 어때요? 조립을 하게 되면 이 부품은 어때요? 고정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 홈에 꽉 끼어 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이 부품은 제가 좀 전에 흔들어 먹는다 했죠. 센터가 틀어지면 이 센터를 맞게끔 세팅을 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꽉 끼어진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은요, 자, 좌우로 우선은 정면도에서 봤을 때 자, 15mm만큼 좀 크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15mm만큼 크게 이렇게 홈을 팔 거예요. 홈에 대한 부분을 가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부품은 이렇게 상판에서 3mm만큼 아래쪽에 이렇게 조립되겠죠. 그쵸? 조립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자, 우선 자, 우리가 이 탑 프레임에 대한 부분에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요, 작업 세트에 추가를 할게요. 우선. 그리고 저장 닫기. 자, 그런 다음 우측에도 하나 그릴 볼 텐데 이 센터를 기준으로, 이 센터선을 기준으로 좌우로는요, 한 150mm만 해볼까요? 자, 150mm만 우선 이 판에 대한 측면도에 대한 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옵셋 명령어로 150을 입력하고 자, 좌우로 그립니다. 그러면 150에 대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선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우측면도에 대한 부품에 대한 부분이 자, 위쪽과 아래쪽에 대한 이 끝 지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면 되죠. 그런 다음 필립 명령어로 자,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20T인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자, 폭은 자, 300이죠. 그리고 이 부품을 또 블록 명령어로 블록을 만들게요. 자, 그렇다면 탑 프레임에도 당연히 측면도도 3mm만큼 우리가 가공을 한 깊이만큼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도요. 자, 이 외곽에서 15mm만큼 각각 벌어지게끔 이렇게 3mm만큼 도면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자, 블록 편집 명령어로 바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라인 명령어로요. 자, 우선 이렇게 따라서 그린 후에 자, 이 선들은 어때요? 자, 숨은 선 그리고 스트레치 명령어로 15mm만큼 이렇게 각각 좌우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저장 닫기. 그럼 되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가 만들어졌는데 자, 베이스 플레이트의 센터에 대한 부분도 우선 표현을 할게요. 편집 명령어로 자, 이 부분은 센터, 중심선이죠. 그리고 위아래로 3mm만큼에 대한 부분으로 늘리고 저장 닫기. 자, 우측면도도 자,
블록 편집 명령어로 자, 이 센터와 동일한 위치에 우리가 설계를 계속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선의 중간점에서 중심선을 그린 후에 자, 3mm만큼 아래 위로 또 연장 저장 닫기. 그러면은 자, 이 부품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이렇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측면도는 어때요? 300mm죠.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 자,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르기. 그리고 이 선은 아래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하면 되는데 자, 아래쪽으로 300mm만큼 선에 대한 부분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 되겠죠. 카피 명령어로 아래쪽으로 300mm만큼에 대한 선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베이스 플레이트를 대략적으로 그린 형태가 크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르기 후에 자, 이 못따기 부분은요 또 챔퍼로 챔퍼 명령어로요 자, 10mm만큼에 대한 거리로 못따기를 할게요. 그리고 라인 명령어로 중간점을 잇는 십자선을 그린 후에 자, 이 선들은 중심선 스트레치 명령어로 3mm만큼 연장. 그러면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블록 명령어로 블록을 만들어 주면 되죠. 그러면 이 객체는요 자, 이 센터를 기준으로 그쵸, 이 수평한 센터가 이 센터선에 일치하면 됩니다. 그쵸? 일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위치에 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위치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탑 프레임에도 어떤 부분을 표현하면 되죠. 자, 3mm만큼 까져 있는 가공을 한 깊이를 우리가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객체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명령으로 90도만큼 돌리고요. 자, 이 끝지점에서 이 끝지점으로 일치시킨 후에 자, 이 객체를 오른쪽으로 옮기고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자, 라인 명령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한 끝선들을 이렇게 선을 이어서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구간이 평면도에 표현되는 거죠. 블록 편집 명령어로요. 자, 편집 후에 자, 이 객체들을 선택해서 작업 세트에 추가. 자, 그리고 이 부분 모서리 부분을요. 자, 이렇게 우선은 정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깊이를 가공을 할 때는요.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딱 각지게 뾰족하게 가공이 안 됩니다. 실제로 가공을 한다면은 원역에 대한 툴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툴이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기는 구간은 이 모서리는 어때요?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닌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면서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 됩니다. 원역에 대한 툴로 가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서리 같은 경우는 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요. 자, 필름 명령어로 우선 반지름을 25인 라운드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모서리가 반지름이 25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공하는 툴은 당연히 원이 반지름이 25이기 때문에 이 툴에 대한 파이는 50파이에 대한 툴로 가공을 하겠죠. 가공을 해라 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가공이 되면서 자,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현재 어때요? 자, 이런 리브 살들이 있죠. 리브 살들이 있습니다. 철판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가공을 할 수도 없고 여기에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부시 압입 장치가 조립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수정을 하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로지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죠. 그래서 우선은요. 자, 라인 명령어로 또는 자, 카피 명령어로 자, 이 선을 한 50mm만큼만 이렇게 그린 후에 익스텐드 명령으로 여기까지 연장하고 자, 우선은 여기서 끊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장치가 완료되고 난 후에 자, 이런 리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다시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쵸?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측면도 같은 경우도 우선은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자, 안 보이게 만든 후에 정면도는 보이겠네요. 자, 뒤쪽이 보이긴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좀 남겨둘까요? 정면도 같은 경우는 자, 이 리브살을요 한번 남겨두고 설계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업데이트가 되죠.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쵸? 당연히 이 도면에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쵸? 업데이트가 되죠. 자, 이렇게 설계를 시작했는데, 자, 우선은 그러면은 자, 이 라운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 이 모서리 부분이 간섭이 또 없네요. 여기만큼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립은 가능합니다. 그쵸? 가능하죠? 그리고 치수를 또 확인해 보면은 왜 13mm죠? 여기가 틀어졌네요. 어딘가 좀 잘못되었네요. 자, 4mm, 13mm, 여기도 15mm가 되는데 현재 1mm가 틀어져 있네요. 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푸시가 틀어져 있네요. 자, 1mm만큼 틀어져 있었습니다. 푸시가 1mm만큼 틀어져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자, 1mm만큼 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 라인 명령으로 다시 한번 맞춘다면 자, 1mm만큼 오른쪽으로 간 후에 상부의 프레임의 이 부분은 자, 1mm만큼 이동. 그러면은 15mm와 15mm 맞아지죠. 자, 그런 다음 자, 우측면도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린다면 자, 1mm가 틀어졌네요. 그쵸? 자,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하나씩 확인하면서 우리가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저장 닫기 후에 보면은 자, 어때요? 그러면은 자, 15mm만큼 정확하게 맞아진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자, 틀어진 부분도 맞출까요? 자,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자, 사각형에 대한 형태이지만은 다른 부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품들을 또 하나씩 설계를 하면서요, 부품이 붙으면서 또 가공되는 조립되기 위한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형태이지만 이 상태에서 크기도 바뀔 수도 있겠죠. 그쵸? 자, 현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른 부품들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간략적으로 형태만 만든 후에 우리가 이 위치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변경을 좀 했죠. 그리고 상부에 있는 탑 프레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쵸?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